안녕. 공항시장 1화 비행장터의 탄생. 한강 하류 김포평야 한가운데 자리잡은 강서구 송정리와 방화리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비옥한 논밭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넓은 농경지였던 이곳의 주민들은 1930년대 말 갑작스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며 이 평온한 농촌 마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1939년 일본군은 이 지역 일대에 군용 활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이곳을 태평양 전쟁의 군사 거점으로 삼고자 했고 3년 뒤인 1942년 김포 비행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포 비행장이 생기면서 공항시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공항시장입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한 시장이 오랜 시간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 1번 출구로 나와 200m쯤 걸으면 지금은 텅 빈 골목과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공항시장이라는 이름만 남은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항시장은 곧 정비사업이 본격 착공되며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항시장의 시작과 현재, 미래를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공항시장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면 우선 공항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김포공항의 시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군은 한반도에 대규모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 비행장은 1939년 경기도 김포군 송정리에 활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의도 비행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거점 확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938년) 당시 일제는 하네다 비행장보다도 큰 규모의 신경성 비행장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6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선정했고 1942년 9월 5일 김포 비행장이 경성 제1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개장합니다. 최대 길이 1200m의 활주로 4개와 경납고, 종합청사를 갖추고 서울 양화교까지 전용 도로가 연결되는 등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시설이었습니다. 개장 고시에 따라 기존 여의도 비행장은 경성 제2비행장으로 개명되고 김포가 제1비행장이 되었다는 공식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여의도 비행장을 제2비행장으로 격하할 만큼 중요한 위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 두 비행장은 곧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어 일본 육군의 전용 비행장이 되었고,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이후 일본은 중국 등지에 주둔하던 항공 전력을 김포와 여의도로 이동 배치하여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김포 비행장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 가미카제 특공대의 훈련 기지로 이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활주로 주변으로는 높이 솟은 송정리의 소나무 숲 대신 군용 막사와 경납고 등이 들어섰고, 농토 상당 부분이 비행장 부지로 편입되어 주변 지역 경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30m에서 50m가량의 구릉지대에 밭과 숲이 드문드문 이어진 열 몇 가구의 농가가 있던 한적한 김포 평야지대. 비행장 건설을 위해 토지 매수와 측량 등이 이루어졌고, 주변 지형을 평탄화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일제는 김포 비행장 건설 공사를 위해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주변 개화산, 궁산, 선유봉을 폭파해 나온 석재를 기반으로 활주로를 조성했습니다. 일부 조선인 청년들은 비행학교에 동원되었다가 실전 투입되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일대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고 그에 따라 생필품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농산물과 식료품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비행장 정문 북쪽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비행장터가 생겨났습니다. 이 비행장터가 훗날 공항시장의 기원이 되는 시장입니다. 비행장 정문 북쪽에 있으며 매일 장터로서 축산물만 닷새장이 선다. 시장 설립의 유래를 살펴보면 비행장이 설치되게 되어 각 처에서 일꾼들이 모여들어 인구가 급증하고 일용생활품의 수요가 급증하여 장사거리가 생기니 장사치가 자연 모여들어 노점을 내고 서로 물물도 교환하며 음식점과 술집이 생겼으며 사람이 모여 살고 먹고 살자니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여 장이 되었다. 라고 1993년 10월 발간된 강서구지는 전합니다. 즉 비행장 정문 북쪽에 형성된 이 장터는 원래 비행장 건설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생겨난 시장으로 해방 전후 자연 발생한 상설시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찾아오며 일제가 물러나자 김포 비행장은 연합군, 곧 미군정에 의해 접수됩니다. 일본 패망 직후 미군 제5공군이 김포 기지를 인수해 주둔하면서 이 일대는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되지요.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쟁 말기에 형성되었던 비행장터는 광복 직후에도 미군 부대원들과 지역민들의 거래 공간으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화 전쟁과 생존의 장터. 한국전쟁 시기에는 피난민과 월난민까지 몰리며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비행장 건설로 싹튼 조그만 장터는 전쟁 후 당국의 공식 시장 허가를 받아 각종 점포가 늘어난 끝에 1952년이 되어서야 가축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1955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김포 비행장은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미 군정기 동안 김포 비행장은 주한미군의 군사 및 행정 거점 중 하나로 활용되었지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군이 이 지역을 관리하며 동시에 1947년부터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모태가 되는 항공요원 양성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김포 비행장과 주변 지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면서 비행장 시설 상당수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게 됩니다. 미제 187 공정연대 전투단 소속으로 참전한 로이 올드리치 상사는 인천 상륙작전 직후 우리가 해병대와 함께 김포반도로 진격하여 김포 비행장을 점령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김포 비행장을 함락하는 데 이틀이 걸렸다라고 회고했는데 상륙 후 약 6시간 만에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과 교전에 직면했고 해군 함포 지원 등을 받아가며 이틀간 치열한 전투 끝에 비행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증언은 당시 김포 K-14 기지, 즉 김포 비행장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김포 비행장을 재탈환한 유엔군은 곧바로 활주로를 복구하여 군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11월부터 12월 중공군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함락되면서 김포 비행장은 또다시 파괴와 탈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이 폭격에 날아가고 불타버렸다. 도시와 맞닿은 북쪽에는 항공사 터미널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활주로 주변은 잔해로 가득했고 남아있는 건물이라고는 일본식 팔각지붕 형태의 건물 등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패너는 당시 미군 공병대가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고용해 파괴된 기지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300여 명의 한국인들을 기지에서 고용하여 일하게 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지프 트레일러에 돈가방을 싣고 가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줬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민간인들이 김포기지 복구와 운영에 적극 참여했고 전쟁 직후 기지 주변 경제 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전쟁 기간 김포 K-14 공군기지는 유엔 공군의 중요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미 공군 51 전투비행단이 김포를 거점으로 미국기를 상대로 한 제트 공중전을 벌였고 영연방 국가들의 공군 부대, 예컨대 호주 공군 77 비행대대도 김포에 주둔하며 출격했습니다. 호주 공군 정비병이었던 존 마틴은 1952년부터 1953년 김포기지에서 복무하며 겪은 일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매일 따뜻한 식사가 나오는 식당이 있었고 우리는 큰 천막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담장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서울 주변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라고 회고하여 당시 기지 내 생활과 외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격차를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김포 비행장 주변에는 피난민촌과 판자촌이 밀집했고 기지 주변으로 늘어선 상점가와 술집, 음식점들은 미군 상대 생계형 영업으로 붐볐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김포 기지 내에서 근무하다 휴식 시간에 이런 기지촌에서 여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지촌 문화는 이후 공항시장과 주변 상권 성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도 한동안 김포공항은 미군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정전 후 김포 K-14 기지는 주한미군 공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권은 미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1949년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이 해방 후 잠시 김포 비행장을 인수받았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시설이 파괴되고 다시 미군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간 김포공항은 미 공군에 의해 사용되다가 1961년에 이르러서야 한국 정부가 운영권을 되찾았다고 공식 기록은 전합니다. 한국전쟁은 이 지역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 대거 서울 외곽으로 몰려오면서 당시 김포 비행장 인근도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피난민촌, 수용소 부락이 형성됩니다. 6.25 전란도 한몫하여 피난민, 월남 피난민이 갑작스레 늘어나 그 점포가 큰 길가 양측에 줄을 서고 번창하였다. 라고 강서구지에 기록되어 있듯 공항 인근의 남아한 이북 출신 피난민들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움막을 짓고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비행장 주변 빈터에는 판잣집과 가설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임시 가옥과 노점들이 큰 길 주변으로 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장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가진 물건들을 내다 팔거나 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했고 시장은 전쟁 와중에도 사람들로 붐비며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기 시장에서는 가축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전쟁 중 식량과 물자가 귀해지자 가축, 특히 소를 사고 파는 장이 선 것인데요. 1952년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이곳에 가축시장, 우시장 개설을 공식 허가하게 됩니다. 전란 중에도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상거래가 이루어지자 정부와 군 당국도 이 자생적 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어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폐허가 된 서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인근의 이 장터도 1955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으로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난민촌에서 출발한 시장이 전후 복구기에는 인근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3화 공항시장의 황금기. 195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김포 비행장의 기능도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1954년부터 미군이 일부 복구를 진행하고 1957년 한국 정부는 김포 비행장을 정식 국제공항으로 지정하여 민간항공 운항을 재개하지요. 한편 공항 안팎으로는 미군을 상대로 한 각종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인근 도로변에는 미군 대상의 클럽, 바, 양주를 파는 술집과 추몰 등이 들어서 전쟁 직후 달러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가까운 덕에 미제 물품을 거래하는 암시장도 열렸고 일부 지역에는 미군 상대의 유흥업소가 늘어나면서 특유의 기지촌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항시장 주변 상권의 초기 모습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후 홀랑이 시장에는 미군이 흘린 물자를 되팔거나 그들의 소비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당시 소위 텍사스촌을 운영하고 미군을 상대하며 큰돈을 번 사람들이 이후 지역 유지가 되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도 뒤따릅니다. 1950년대 말이 되면 김포공항은 점차 민간항공의 거점이 되어갑니다. 1958년 1월 여의도공항의 민간항공 노선이 모두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여의도공항의 민간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늘길 관문이 되었고 공항 주변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됩니다. 1961년 한미간 협정으로 공항 관리권이 한국 정부에 이양되고 이후 1960년대 초 김포공항에 신축 청사가 들어서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항시장도 날로 성장하여 1960년대에 접어들 무렵엔 이미 인근 일대 최대의 시장 거리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가설 점포로 시작됐던 시장 골목은 전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며 점포와 노점들이 빽빽히 늘어서게 되었고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이 겸해 운영되는 커다란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의 야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생존의 장터였던 비행장터가 공항시장이 되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967년 김포기지에 내린 신병 케네스 윈터스는 처음 한국 땅을 밟던 당시의 인상을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1967년 말 김포 비행장에 도착해보니 한국의 냄새와 풍경이 낯설었다. 눈앞의 산들은 놀랍도록 벌거벗겨져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네이팜탄 때문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다. 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김포기지 일대에는 미군을 상대로 한 상점과 유흥주점 등이 성업하여 공항시장은 강서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장터로 성장했습니다. 1971년을 전후해 미군 공군은 오산, 수원 등지로 완전히 이동하고 김포는 한국 공군과 민간 당국으로 이양되었으나 공항시장은 이후로도 수십 년간 그 명맥을 이어오며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공항시장의 전성기,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일대가 서울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비로소 공항동이라는 공식 지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 무렵 김포공항의 여객과 화물 운송량이 폭증하며 공항 주변 지역사회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 김포공항 새 청사가 문을 열고 국내외 노선이 늘어나면서 해외로 드나드는 여행객, 주한미군 및 외교관, 외국인 비즈니스맨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공항시장은 서울 서부의 관문시장으로서 더욱 붐비게 됩니다. 특히 1969년 공항시장은 역사적인 전기를 맞습니다. 오랜 세월 개인 점포와 노점으로 운영되던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곳을 정식 등록시장으로 공인합니다. 즉 1969년에 공항시장이 서울시의 시장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법적인 공설시장 지위를 얻게 된 것이지요.
뒤이어 1970년에는 시장 부지에 2층 규모의 시장 건물이 신축됩니다. 이 영세 상인들을 위한 시장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공항시장은 보다 정비된 형태의 상설시장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어진 이 건물은 상가와 점포를 수용하여 우천시나 겨울철에도 장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상인과 손님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낡고 칠이 벗겨진 이 건물이지만 당시로서는 현대식 시설이었기에 시장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지요. 1970년대 김포공항은 확장 공사를 거듭하며 아시아의 주요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1971년에는 국내선 여객 100만 명 시대가 열렸고, 1970년대 후반에는 보잉 747 전보 여객기까지 취항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문공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항의 성장 덕분에 공항시장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전국 각지의 물자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통로 역할을 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상인들이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떼어가거나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통의 발달로 강화, 김포, 인천, 부천 등지에서 오던 사람들이 공항시장까지 찾아와 장을 볼 정도로 광역적인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공항시장은 강서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재래시장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1990년대까지도 공항시장은 강서구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표 장터였는데요. 식료품, 의류, 잡화, 가전제품까지 없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한 물품을 취급했고, 매일이 장날처럼 북적이는 상권을 이루었습니다. 공항시장은 40년 된 재래시장으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강서 지역 손꼽히는 장터였다.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어 여느 재래시장보다도 붐볐다. 라고 증언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전성기 시절 공항시장에는 수천 명의 고객이 오갔고, 크고 작은 가게와 포장마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활력이 넘쳤습니다. 서울 서부권 농수산물이 집산되는 유통시장 역할도 했으며, 매주 열리는 5일장 날에는 가축과 농산물을 실은 트럭 행렬이 시장 입구까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공항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우시장이라 불린 가축 거래 장터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1950년대에 시작된 가축시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도 명맥을 이어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소시장이 공항시장 한켠에서 열렸습니다. 시장 안쪽 넓은 공터, 일명 소마당이라고 부르던 공간에서 농민들은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사고 팔았지요. 이곳 소마당에서 소 거래가 없는 날에는 장 보러 오는 이들이 서커스도 구경하고, 간혹 약장수가 오면 어린애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었어요. 주민의 회고처럼 우시장터는 장날마다 사람과 짐승으로 북적였고, 거래가 없는 날에는 그 공간이 동네 문화 오락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설 무대의 고개단 공연에 눈을 빛냈고, 어른들은 풍물을 즐기며 흥겨운 재래시장 정서를 만끽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시화로 우시장은 점차 축소되다가 자취를 감추게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 골목에 남아있는 국밥집들은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시장 주변으로는 시대상을 반영한 이색적인 상호의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착안해 시장 인근 목욕탕 이름이 국제탕, 예식장이 국제예식장이라고 불렸던 것은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라는 간판을 단 상점들이 시장 주변에 많았는데, 공항을 찾는 외국 손님이라도 맞이할 기세로 국제식당, 국제이용원 같은 이름들이었지요. 그만큼 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자부심과 상징성이 지역 상권 곳곳에 배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자신들의 가게가 세계로 통하는 관문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고 외국인 손님이 내 가게를 다녀갔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오갔습니다. 공항시장의 황금기를 이끈 것은 수많은 상인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한과 전문점, 1960년대부터 자리를 지킨 포목점, 줄을 서서 먹던 순댓국밥 노점 등 가족 단위로 대를 이은 가게들이 시장을 지켜왔지요. 이를테면 도일처라는 중화요리집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노포로 직접 춘장을 볶아내던 정통 중화요리로 유명했습니다. 또 시장 골목 모퉁이에는 언제나 따끈한 연탄불에 국화빵과 군고구마를 굽던 노점상 할머니가 겨울 풍경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시장 떡볶이집에 들러 출출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당시 공항시장 일대는 상권이 워낙 활발해 강북도심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부럽지 않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1980년대 강서구에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여럿 있었지만 공항시장은 규모나 번성함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시간도 서서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유통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 위기 전후로 대형 할인마트와 슈퍼체인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통시장들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요. 공항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 무렵부터 상권에 조금씩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여전히 활발하여 1990년대 말까지도 공항시장 상권은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1999년 김포공항에 국내 최초의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이 개통되고 주변 마곡지구 개발 호재 등으로 한동안은 기대감이 유지되었습니다. 황금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공항시장은 2000년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화 쇠락의 그림자.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은 공항시장의 운명을 뒤흔든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하늘길 관문 역할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공항시장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시점이라는 상인들의 한 목소리가 당시 변화를 증언합니다. 인천공항 개항 후 김포공항은 국내선 위주의 공항으로 기능이 축소되었고 국제선 이용객과 관광객이 급감하자 공항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많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변화가 체감될 정도였지요. 오랜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공항시장까지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처음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지만 새 공항 개항의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들어 대형 유통기업들이 강서 지역에 속속 진출하며 전통시장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2003년 김포공항에 이마트가 들어섰고 2008년에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 가양점 등 대형마트들이 인근 지역에 잇따라 문을 열면서 소비자의 발길이 분산되기 시작했지요. 2011년 공항 맞은편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 롯데몰 김포공항이 완공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김포공항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점포가 또다시 손님과 함께 빠져나갔다고 한 상인은 회고합니다.
실제로 대형 쇼핑몰 개장 후 공항시장은 손님 유출이 가속화되어 2010년대 중반 무렵에는 시장 점포 절반 이상이 폐업 또는 이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재래시장 강자였던 공항시장이 이렇게 대형 유통자본과 교통거점 이동에 밀려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한때 반짝 호재도 있었습니다.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며 공항시장역이라는 이름의 전철역이 생긴 일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시장이 다시 살아나나 기대했지요. 시장 이름을 딴 역사가 들어섰을 때 모두가 한동안 들떴습니다. 9호선 영명에까지 공항시장이 붙었으니 이제 다시 손님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빠져나간 점포주와 손님을 불러 모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짝했던 꿈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요. 지하철역 개통 이후 잠시 유동인구가 늘긴 했으나 정작 시장에는 볼거리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쇠퇴기에 접어든 시장은 악순환을 겪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여여 년 전부터 노점 철거 단속이 강화되고 좌판이 없어지면서 고정 손님마저 푹 줄었어요. 증언처럼 2010년대 들어 행정당국은 노후 시장 정비 명목으로 노점상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항시장의 정겨운 좌판 문화, 할머니들이 나물과 곡식을 펼쳐놓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반찬거리를 사러 나오던 단골마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 단속 역시 심해져서 좁은 시장길에 차를 댈 수 없게 되자 손님들은 주차시설 좋은 쇼핑몰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항시장은 말만 시장일 뿐 재개발 지역이라는 제한적 여건 탓인지 전통시장으로 정비되지도 못해 인접한 방신시장과 형역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처럼 지원에서 소외된 채 방치되어 간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 공항시장은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은 시장 일대를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시장을 상인들 개인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한때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옆 동네 방신시장이 오히려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아 현대화되자 공항시장과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 방신시장이 전통 재래시장으로 정비될 때만 해도 우리는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시장 상권은 굳건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2010년대를 지나면서 공항시장은 거의 유령시장처럼 변해갔습니다. 2020년 취재 당시 모습은 처참한데요. 약 100m 길이의 시장 골목에 40여 점포는 간판도 없이 셔터가 내려져 있고 셔터 앞엔 버려진 의자, 평상, 냉장고 등이 널브러져 있다. 라는 보도가 전해집니다. 실제 낮인데도 시장 안은 음산할 정도로 적막했고 녹슬어 붉게 변한 시장 입구 간판과 찢어진 비가림 천막들이 을씨년스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때 순댓국집들이 빼곡했던 골목은 사람들이 끊긴 지 오래라 먼지만 쌓여 있고 2층 상가 건물도 1층에 소품가게, 사철탕집 등 4곳, 2층에 호프집 등 2곳만 문을 열었을 뿐 나머지 40여 곳은 운영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한 시장 상인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시장이 죽었다는 말 듣는 게 정말 싫어요. 아직 새벽같이 나와 가게 앞 쓸고 닦는 상인들이 있는데 실제 남아있는 상인들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쉽게 다른 곳으로 갈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20여 가지 손맛 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한 상인은 자식들 다 공부시켜 길러낸 고마운 곳이라 쉬이 떠날 수 없다라며 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가게는 줄었지만 오히려 남은 이들끼리 이웃처럼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서로 김치를 담그며 나누고 지나가는 단골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쥐어주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반찬 맛있다고 일부러 찾아와주는 손님 한 분이라도 있는 한
난 여기서 계속 일할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서 비록 시장은 쇠락했어도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끈질긴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 작은 장터 공동체가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을 거치며 시장 상가조합은 결국 재개발을 통한 활로 모색의 뜻을 모으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상권 기반이 무너졌고 10명 남짓한 노년 상인들만 남은 공간을 언제까지 붙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너무 오래전부터 폐허처럼 변해버려 언제부터 이랬는지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처럼 공항시장은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사실상 상업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새로 건물을 짓고 변신하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시장과 공동체를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접어들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공항시장 일대 상인들과 토지주들은 모여 공항시장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지요. 그러나 이후 절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기 시공사 선정과 사업 승인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추진 동력도 수차례나 멈춰섰습니다. 2015년 한 대형 건설사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도 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철수하면서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남은 주민들의 피로감은 커졌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무산됐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어렵다고 본다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재개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마침내 새로운 시공사로 한화건설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의 지원 속에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2020년 3월에는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이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연면적을 대폭 늘리고 최고 층수를 상향하여 지상 15층 규모로 올리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재구성이 이루어지자 시행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마지막 행정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며 실질적인 이주 철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24년 11월 29일 강서구는 공항시장 정비사업구역에 주민 이주를 공식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조합 설립 후 자그마치 12년 만의 일입니다. 오화 기억을 품은 땅 공항시장. 남아있던 상인들과 주민들은 2025년 순차적으로 점포와 주택을 비워주고 떠나야 합니다. 이미 시장 기능은 거의 소멸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접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사가고 재개발 지역이야 다 안 되라며 허탈해하던 한 상인의 음성이 그 심경을 대변합니다. 시장 출입구에는 공항시장 정비사업 이주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고 오래된 공항시장 간판 아래로 짐을 실은 트럭들이 오가며 이삿날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오랜 세월 한솥밥 먹던 상인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매일같이 만나 수다를 떨던 이웃 공동체의 해체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마곡지구와 연계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기존 노후시장 부지 약 1만 4,549제곱미터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 209세대와 오피스텔 527실, 그리고 연면적 4,734제곱미터의 판매시설과 1,833제곱미터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래층 상업시설에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조성되어 과거 이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구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80여 년 된 공항시장이 현대적인 주상복합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소성의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낡은 시장 건물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려 있던 공동체의 기억과 삶의 결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정든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 그곳엔 전혀 다른 생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과거 공항시장만의 분주한 정취, 소 울음 섞인 우시장과 곰탕집의 냄새, 골목을 메우던 사람 소리는 이제 기억으로만 남게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부 주민과 연구자들은 이곳의 역사와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시서점의 김경현 작가는 언젠가 누군가 이 땅의 예전 모습을 떠올리려 할 때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주고 싶다라며 사진과 글로 공항시장의 현재 모습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근대 향토사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개발 이후에도 공항시장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비롯해 지역 근대 향토사를 잊지 않기 위한 소중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현재 공항시장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생명의 시장이 움텄던 곳이었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뛰었으며 결국 시대 변화에 쇠락해 이제 새 옷을 입으려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해체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 공항 근처 살아서 좋았지. 그 시절 그 시장이 그립다. 상인들과 주민들의 구술 증언, 행정 문서와 신문 기사에 남은 기록들은 훗날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비행장터로 시작해 공항시장으로 80여 년 이어져 온 삶의 무대였다고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비행장 건설 노동자, 한국전쟁기의 피난민, 그리고 주둔 미군과 주변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현장입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여러 증언과 기록들은 공항시장 일대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격동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역사적 공간임을 말해줍니다. 비록 머지않아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강서구 공항시장이 품었던 역사적 기억과 장소의 혼은 이 영상과 앞으로의 기록이 계속해서 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잊혀져가는 한 지역 시장의 흥망성쇠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공항시장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모습은 사라져도 그 이름에 깃들어 있는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삶과 기억은 그 자리에 남아 역사로 이야기될 것입니다. 공항시장은 단지 시장이 아니었다. 서울의 하늘과 땅, 사람이 만나는 시간의 교차점이었다. 안녕, 공항시장.